여러분은 오늘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껴지진 않나요? 우리는 모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관계에서 지치고 심지어는 자신이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격 좋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안 만나는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격이 좋고 친화적인 사람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한 사회적 삶을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반대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 성격 좋다는 평가를 받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모임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그 친구를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친구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런 상황의 진짜 이유를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격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몇 년 전 박선우라는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유쾌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항상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하지만 선우는 속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끝없는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의 고민 상담으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선우는 몸이 무겁고 두통이 가시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그에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심각한 만성피로 증후군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쉬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선우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정말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내 행복일까?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선우의 선택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격을 왜 버리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선우에게는 중요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거리를 둔 이유는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거리를 존중하라. 선우가 선택한 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격 좋은 사람들이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이해와 공감에 지친다. 성격이 좋다는 건 종종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때로는 그들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타인의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주고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역할이 계속되면 결국 그 자체가 감정적으로 지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대 후반의 직장인 김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현수 씨는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수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언제나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 현수한테 상담받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수 씨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회사에서 한 명의 동료가 아니라 사내 상담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에도 누군가 커피를 마시자며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거절하지 못하고 시간을 내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친구의 이혼 문제 또는 가족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느라 자신의 일상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현수 씨는 묻고 싶었습니다. 나도 지쳤는데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성격상 이런 질문조차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 두려워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 씨는 작은 모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현수, 너는 항상 남 얘기만 들어주느라 정작 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 순간 그는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수 씨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는 그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수 씨,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본인의 감정은 점점 더 묻히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질 수 있어요. 전문가의 조언을 들은 현수 씨는 타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공감을 주는 관계보다는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계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나요? 혹은 누군가의 감정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느라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천국을 발견해야 한다. 이 말처럼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현수 씨가 깨달은 것은 간단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한쪽으로 치우친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기대에 갇혀 스스로를 잃는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혹은 넌 워낙 성격이 좋아서 괜찮지? 라는 말을 들으며 마치 그 기대에 맞춰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35세의 회사원 정수연 씨는 늘 모범적인 직원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그를 좋아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판이 쌓여갈수록 수연 씨는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회사 동료의 부탁으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워낙 꼼꼼하고 잘하니까 이거 좀 맡아줄 수 있어요? 그 동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지만 수연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그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기대를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자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깊은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수연이라면 이해할 거야 라며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마치 그가 언제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에 스스로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고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심리학 서적과 강연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수연 씨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동료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해보는 것,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점차 그는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수연 씨처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가 스스로를 잃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 적은 없었나요?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시작된다. 이 말처럼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갇혀 있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연 씨는 이제 성격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배려심 많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그 친절이 더는 희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나를 찾기 위한 고독의 시간.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상황에 더욱 취약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홀로 서기를 선택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온라인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그녀와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속으로 늘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필요로 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어떤 부탁이든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타인의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사소한 대화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경이는 참 착해서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화를 낼 일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화를 내고 싶어도 그걸 참아왔던 걸까? 그날 이후 미경 씨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요. 미경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가족들의 지나친 요구에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이러는 건 미경이답지 않아.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의 삶에 맞춰 살아왔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다. 그녀는 책을 읽고 혼자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미경 씨는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필요한 때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미경 씨는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혹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지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적은 없으셨나요? 성격 좋은 사람들이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고독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경 씨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좋은 친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지친다. 성격 좋은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언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고 마치 그들의 해결사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때로 그들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인 이성민 씨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민 씨는 사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직원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그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 상담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누군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면 보증인을 서줬고, 다른 누군가가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면 직접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과정에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쌓이면서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직원들은 점점 더 성민 씨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문제조차도 사장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넘기곤 했습니다. 성민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제는 모든 것이 내 몫이 되어버린 걸까? 더 큰 문제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개인적인 목표나 꿈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성민 씨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성민아, 네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너에게만 의존하는 거야. 그건 결국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성민 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민 씨는 그날 이후 도움을 주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만 제공하고 직접 해결은 상대방이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장님이 냉정해지신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갔고 성민 씨 역시 점점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다 정작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고전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을 주되 마시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 즉,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성민 씨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되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개인적으로도 더 행복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더 독립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너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성격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인간관계가 많아질수록 자신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과도한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간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재민 씨는 29세의 대학원생으로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어디서나 재민 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재민 씨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사람들과 약속을 잡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은 그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재민 씨는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감해야 했지만 친구의 생일 파티 초대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는 밤늦게까지 파티에 참석한 뒤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재민 씨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항상 타인의 요구와 필요에 밀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어디에도 없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분산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민 씨는 자신의 삶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먼저 인간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 중 정말로 중요한 관계가 누구인지 돌아보았고 그 외의 사람들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이 뜸해졌어? 요즘 너무 변한 거 아니야? 그는 주변 사람들이 서운한 반응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재민 씨는 중요한 관계에 더 깊은 정성과 마음을 쏟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는 대신 소수의 사람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매번 받아주는 대신 필요할 때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중한 관계를 잘 가꾸는 것은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더해준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혹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친 적이 있나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면 결국 길을 잃고 만다. 우리는 과도한 인간관계라는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민 씨는 이제 모든 사람의 좋은 친구로 남는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 좋은 사람들이 선택한 새로운 관계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격 좋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다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더 현명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우 씨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늘 의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업무를 돕고 충고를 해주고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며 동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우 씨는 점점 자신의 삶이 피곤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동료들의 메시지가 끊이질 않았고 그들을 돕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자신은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선우 씨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는 동료들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스스로 해결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선우 씨가 갑자기 변했어. 이제는 도와주는 게 싫어진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점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선우 씨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선우 씨는 또한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정말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대신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의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우 씨는 더 이상 모든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휴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 많은 인간관계에 얽매여 스스로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소중한 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이야기를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들이 사람을 멀리하는 5가지 이유는 첫째로, 타인의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다 지쳤기 때문이고, 둘째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셋째로,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고독을 선택했으며, 넷째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스스로를 잃어버렸고, 다섯째로, 너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명한 인간관계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